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다리미는 아직 뜨거웠고 남편의 셔츠 위엔 김이 아련하게 피어올랐다. 알림음 하나가 방 안을 가르고 낯선 이름이 화면 위에 떴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내 평온을 베어냈다. 오늘도 그 카페에서요. 어제처럼. 셔츠를 태울 뻔했다. 김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오래된 숨이 새어나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창을 열자 커튼이 흘러넘치듯 흔들리고 바닥에 비친 햇살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부엌에서는 설거지한 그릇이 천천히 말라갔다. 나는 여느 때처럼 김치통을 닫고 손자 옷을 개고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는 일상의 루틴 속에서 마음만 낯선 길을 걷고 있었다. 괜찮은 척하면 진짜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싱크대에 걸어둔 손걸레가 축축했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떨어지며 스테인리스 위로 번졌다. 괜찮다. 괜찮아야 한다. 그 말은 내게 주문이었고 동시에 족쇄였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렀다. 남편이 요즘 늦어요. 제가 늙어서 매력이 사라진 걸까요? 웃음소리 하나 없는 스튜디오의 공기가 스피커를 타고 나왔다. 나는 볼륨을 줄였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택배 상자 옆에 끼워진 얇은 봉투였다.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꺼냈던 봉투. 누렇게 변한 겉면에 테이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열지 못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쩌면 나보다 오래된 고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문장 끝엔 마침표가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래요라고 답했다.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 그 문장 속에서 내 감정은 자취를 감췄다. 화면의 불빛이 손가락 사이로 꺼졌다. 공기 속에는 미세한 소음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냄비에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았다. 그 과정이 유일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해줬다. 국물이 끓는 동안 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 김 속에서 시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양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참았던 숲 냄새. 그분의 방에는 아직도 여름날의 햇살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곳을 정리하며 봉투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참지 말고 살아라. 그 문장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없이 어쩐지 그분의 말처럼 들렸다.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나는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켜고 다시 껐다. 낯선 이름의 알림을 지우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익숙한 내 일상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묘지에 도착하자 바람이 억새를 스쳤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위로 노을빛이 가라앉았다. 나는 향에 불을 붙였다. 성냥불이 2번 꺼지고 3번째에서야 겨우 붙었다. 불빛이 손끝을 스치며 미세한 떨림을 남겼다. 나는 오랜만에 속으로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소리 없는 고백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두었다. 그 아래에서 봉투가 내 호흡에 맞춰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종이 냄새가 새어나왔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아, 참지 말고 살아라.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눈물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 울음이 되돌아와 내 어깨를 감쌌다. 긴 시간 억눌려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울음은 오래된 짐처럼 쏟아졌고 그 속엔 분노와 슬픔과 해방이 뒤섞여 있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글씨를 읽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떨렸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아나. 그리고 짧은 문장. 내일도 그 카페에서요. 어제처럼. 손끝이 차가워졌다. 화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닦이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남편의 세계를 증명했고 동시에 내 결혼의 무게를 증명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창가 자리, 커피 2잔, 회색 재킷의 소매 끝. 남편이었다. 오늘 오후 1시 12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카페. 숨이 멎는 듯한 고요. 다리미에 남은 열이 아직 공기 속을 떠돌았다. 나는 봉투를 다시 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만이 밤의 끝까지 남았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얇았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귓속을 돌아다녔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꺼풀 안쪽엔 회색 재킷의 소매가 남아 있었다. 그 사진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과 함께. 아침이 밝았을 때 부엌에는 국 냄새 대신 정적이 깔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찻잔 옆에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글씨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참지 말고 살아라. 그 한 문장이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그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그 문장은 어쩐지 이 집의 오래된 금기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땐 나도 그 말을 하지 못했지. 그 속삭임은 환청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옷장에서 회색 재킷을 꺼냈다.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소매 끝을 잡아 펴는데 낯선 향수가 묻어났다. 내 것이 아닌 냄새였다. 익숙하지 않은 달콤함 그리고 생소한 온기. 내 손끝이 그곳에서 잠시 멈췄다. 마치 낯선 여자의 숨결이 섬유 속에 갇혀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재킷을 천천히 개어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가볍게 들렸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이. 그 가벼움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점심 무렵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떠다니는 궤적이 선명했다. 그 속에서 문득 그녀의 얼굴을 상상했다. 짧은 머리, 밝은 립스틱, 웃는 눈매. 남편이 그 눈으로 나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나는 아직 꿈을 믿던 여자였다. 이제는 냉장고 문을 열 때조차 숨을 들이켜야만 버틸 수 있는 여자다. 냉장고 안에 반찬통에 이름을 붙여두던 버릇이 있다. 된장찌개 921, 김치전 925. 그 질서 속에서만 마음이 진정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통의 날짜가 엉망이었다. 순서가 뒤바뀌고 내용물이 바뀌고 뚜껑이 덜 닫혀 있었다. 이 집이 나를 밀어내는 기분이 들었다.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오후에는 마트를 돌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냉동 피자, 손자 과자, 세제, 그리고 새로운 화분 흙. 무언가를 사서 채우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카트 안의 물건들은 전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계산대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다.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매웠다. 길가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동자는 흐리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 속에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지 않았다. 언제 봐도 무표정한 얼굴. 나는 늘 그 표정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표정이 달리 보였다. 마치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랬단다. 갑자기 서랍 속 봉투가 떠올랐다.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랍을 열고 다시 꺼냈다. 그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다. 펼쳐보니 글씨가 이어졌다. 사람의 마음은 젊음보다 오래 가더라. 그게 참 잔인하지. 문장을 따라가며 손끝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이 말을 썼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분도 이런 날을 견뎠을까? 그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겹쳐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가만히 눌러보았다. 글씨가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했다. 살아있는 듯 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흩어졌다.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옆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포개져 보였다. 환상일까, 기억일까?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참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이제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다. 유언 같았다.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슬픔의 문장.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다. 저녁이 되자 남편의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옷을 다시 잡았다. 손끝에 남은 향을 코끝에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 향을 휩쓸었다. 한동안 아무 냄새도 남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공기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나는 부엌 창가에 새 흙을 붓고 시어머니의 화분을 옮겨 심었다. 손끝이 흙에 잠기자 따뜻함이 전해졌다. 흙냄새 속엔 아직 희미한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나를 닮았다. 나는 그 화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직 싹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라날 것이다. 그건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제 나는 안다.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흔적이다. 그녀가 남긴 편지는 나를 대신해 울던 또 한 명의 여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마지막 문장을 이었을 것이다. 참지 않겠다고. 오늘부터는 내 안에서 환승을 시작한다고. 며칠째 비가 내렸다. 하루가 또 하루를 삼키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의 베개엔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따뜻해야 할 체온이 이제는 불쾌한 잔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베개를 돌려 눕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정리했다. 이 집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덮이고 정리되어 왔다. 감춰지고 눌리고 익숙해졌다. 커튼을 걷자 회색빛 하늘이 창문 밖에 퍼져 있었다. 햇살은 없었고 공기엔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붉어진 눈가, 그리고 미세하게 갈라진 입술.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집에 살면서 나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목소리도 취향도 이름도 모두 희미해졌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리던 나는 결국 나라는 한 글자를 잃어버린 여자였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어제 남편이 사다 둔 포도주 병이 눈에 들어왔다. 라벨이 낯설었다. 평소 우리가 마시던 브랜드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사람이 고른 듯한 느낌. 나는 그 병을 꺼내 싱크대에 세워두었다. 뚜껑을 따지도 않고 그냥 세워두었다. 그 병은 내 마음의 모양을 닮아 있었다. 터뜨리지 못한 울음, 말하지 못한 진심, 열지 못한 인생. 손자에게 보낼 작은 스웨터를 꺼내들었다. 바늘과 실을 맞추는 동안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울실의 촉감이 손끝을 간지렸다. 하지만 눈앞의 코바늘이 갑자기 흐려졌다. 실이 엉켰다. 내 마음처럼.
나는 그대로 손을 멈췄다. 무심히 떨어지는 실타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는 나 말고는 아무도 풀어줄 생각이 없구나. 오후가 지나고 전화를 몇 통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낮은 톤, 친구의 조심스러운 안부. 그들의 말은 모두 비슷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지연아, 세상에 그런 일 하나쯤은 다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은 늘 나를 더 고립시켰다. 위로는 때로 침묵보다 잔인했다. 저녁이 되자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남편은 퇴근 후 회식이라며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국 한 그릇을 올리고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아마 감정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모양이다. 너무 오래 눌러둔 건 결국 썩는다. 나의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맛을 잃은 국처럼 변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거실 불을 모두 껐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어둠은 나를 가려줬고 그 속에서야 조금은 편해졌다. 사람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많은 소리를 낸다. 냉장고의 진동, 시계의 초침, 바람이 스치는 벽의 마찰음. 그 모든 소리가 내 안의 공허함을 증폭시켰다. 나는 시어머니의 화분 앞에 앉았다. 며칠 전 새로 갈아준 흙 위에는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놀라웠다. 물 한 번 준 적 없는데 어느새 살아있었다. 그 생명은 너무 작고 연약했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손끝으로 살짝 만지자 잎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마치 내 심장 같다고 느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문득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물길이 마치 내 눈물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소리 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면 내가 진짜 불쌍해질까봐. 그래서 그냥 숨으로 울었다. 조용히 천천히 오래. 그 울음은 내 안의 벽을 조금씩 녹였다. 눈물이 마른 뒤 손에 남은 편지를 다시 펼쳤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지연아, 내가 내 나이쯤 되면 알 거야. 참는 게 용기가 아니었다는 걸. 그 문장이 내 마음에 불을 켰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들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밑에 덧붙였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참지 않으면 사는 게 시작된다는 걸. 글씨가 삐뚤었지만 괜찮았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적은 글씨였으니까. 밤 11시가 넘어가자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여 있었다. 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 얼굴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었다. 견딘 얼굴이었다. 살아온 얼굴이었다. 나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문 밖의 빗소리가 낮은 음악처럼 들렸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그건 결심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는 작은 결심. 내 안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곁으로 존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향해 걷기로 했다. 고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믿어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내 손끝엔 아직도 종이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손끝을 따라 퍼졌다.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그 리듬에 맞춰 나는 하루를 버텼다. 하루는 길었고 마음은 여전히 축축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다. 반찬통 몇 개,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그리고 반쯤 말린 화분 하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처음엔 배달인 줄 알았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친구 순애였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옷깃에는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 물기가 마루 위로 떨어지며 작은 점들을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오래된 눈인사처럼 따뜻했다. 그 온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게 얼마만이었을까.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를 내렸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 속에는 묘한 안정감이 섞여 있었다. 순애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시어머니의 액자, 화분, 봉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 같았다. 나의 피로, 나의 울분, 나의 고독이 고스란히 비쳤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랫동안 눌러둔 감정이 흔들렸다. 순애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머물렀다. 그 손끝은 주름져 있었고 살짝 거칠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감촉이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상처를 대신 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서 문득 시어머니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종종 숨을 고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침묵을 냉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침묵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단념과 체념,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공감이 숨어 있었다는 걸. 순애가 가져온 종이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된장찌개 간은 소금보다 참기름으로 조절할 것. 김치는 익기 전보다 익은 뒤가 부드럽다. 짧은 문장들 사이에 한 여자의 인생이 오롯이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노트를 넘겼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살아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분이 내게 남긴 건 단지 편지 한 통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는 법이었다. 억눌림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 사랑받지 않아도 품위를 잃지 않는 자세. 나는 그걸 뒤늦게 배우고 있었다. 창문 밖의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짧은 손길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공기가 심장을 감쌌다. 이상하게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방 안은 전보다 조금 덜 추웠다. 나는 다시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지연아, 이건 나의 마지막 국물이다. 너는 내 맛을 찾으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번엔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흐느꼈다. 울음은 터졌고 목이 메었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울음은 지난번과 달랐다.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용서였다. 나를, 그녀를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용서. 밤이 되자 빗소리는 완전히 그쳤다. 창문을 열자 젖은 공기가 밀려들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먼 곳에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화분 앞에 다시 앉았다. 며칠 전보다 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다.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 잎은 어둠 속에서도 초록빛을 품고 있었다. 손끝으로 잎을 쓸었다. 그 부드러움이 마음 깊숙이 닿았다. 오늘의 온기, 오늘의 눈물, 오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외롭던 밤의 틈새로 조용히 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밤마다 그 노트를 펼쳤다. 잉크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글씨엔 온기가 남아 있었다. 페이지마다 고요히 새겨진 그녀의 삶이 있었다. 살아내는 법, 참는 법, 그리고 언젠가 용서하는 법. 나는 그 문장들 사이에서 내 숨결을 찾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노란 빛이 식탁 위로 번졌다. 그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봉투의 끝자락은 닳아 있었고 종이는 얇았다. 오래된 상처처럼 손끝만 스쳐도 금이 갈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연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마 나는 세상에 없겠지. 너를 미워했던 건 아니란다. 그저 내 삶을 너에게서 보았을 뿐이야. 문장을 읽는 동안 숨이 막혔다. 내게 늘 차갑게 굴던 그분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안엔 무심함이 아니라 낡은 두려움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사랑을 주지 못한 여자는 결국 그것을 빼앗길까봐 먼저 움츠러드는 법이다. 나는 내 남편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아내로는 오래 살지 못했단다.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세상이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편지 속에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그 여자. 시어머니가 언급한 남편의 아버지 곁을 맴돌던 또 다른 여자였다. 그 여자는 결국 떠났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다. 대신 그때부터 매일 새벽 된장국을 끓였다. 끓는 냄새로 분노를 덮었다. 그 문장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삶이 나의 삶과 겹쳐졌다. 이 집은 세대마다 같은 상처를 물려주는 곳이었다. 남편의 외도, 며느리의 침묵, 시어머니의 체념. 역사는 피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아,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있어서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언젠가는 떠나라. 나처럼 병들기 전에. 손끝이 떨렸다. 잉크가 번진 마지막 문장을 따라가며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글씨가 퍼져나가며 마치 그분의 숨결이 내 손바닥에 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여자들의 연대였다. 부엌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밀려들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잉크 위로 닿았다. 글씨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이제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대신 다른 쪽이 조용히 세워졌다. 이해와 분노가 슬픔과 위로가 묘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주방 시계가 오후 4시를 알렸다. 그 시간은 평소 남편이 퇴근 전 들르던 카페의 영업 마감 시간이었다. 문득 휴대폰이 떨렸다. 알림창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오늘은 혼자 간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 문장 속엔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손끝에 닿은 물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깨웠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모습이 유난히 천천히 보였다. 나는 그 떨어짐이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끝은 사실 새로운 문장을 위한 공백이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편지를 두고 잠이 들었다. 눈을 감은 뒤에도 글씨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참지 말고 살아라. 그 문장이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나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한 약속. 이제는 끝을 준비하는 대신
시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건 용서의 소리였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는 듯 했다. 새벽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창문을 여는 순간 안개 같은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에는 오래된 먼지, 눅눅한 벽지, 식어버린 삶이 섞여 있었다. 오늘따라 그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다. 아마 이 집이 나에게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식탁 위엔 어제 읽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손자 생일 초대장이 그 옆에 뒤집혀 있었다. 화려한 색종이 위에 글씨들이 마치 나를 조롱하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 사진 속의 웃음처럼 거짓된 평화의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문장이 내 안을 맴돌았다. 언젠가는 떠나라. 나처럼 병들기 전에. 그 문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들어왔다. 발소리가 느릿했고 냄새가 달랐다. 향수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 나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눈길을 주지 않고 그저 숨소리를 죽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가 거실을 지나며 외투를 벗었다. 바닥에 떨어진 단추 하나가 구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로 내 마음의 균열이 터졌다. 그동안 쌓아왔던 평정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의 모든 소리, 냄새, 그림자가 이제는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30년의 시간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 남은 건 습관뿐이었다. 그 습관이 나를 이 자리에서 버티게 했고 동시에 무너뜨렸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나는 그 물소리 속에서 내 과거가 씻겨 내려가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모멸감, 외로움,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분노. 거실 스탠드를 켰다. 불빛이 노랗게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식탁 위의 잔을 바라봤다. 어젯밤 따지 않고 남겨둔 포도주 병. 오늘은 열기로 했다. 병마개를 비틀자 마른 소리가 났다. 와인이 컵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슬펐다. 한 모금 삼키자 목이 타들었다. 쓴맛이 아닌 오래된 기억의 맛이었다. 머릿속이 무거워졌다. 나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집 안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였다. 쿵, 쿵. 그 리듬이 마치 이제 끝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안에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연극의 장면 같았다. 누구를 위해 웃었을까?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혹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웃음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의 무게는 커졌다. 편지의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끓는 냄새로 분노를 덮었다. 사람의 마음은 젊음보다 오래 가더라. 떠나라. 그 모든 문장이 나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침묵의 벽 안에서 썩어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아들의 눈치 속에서 나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었다. 존재하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젠 그만두고 싶었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들은 듯 했다. 지연아. 낯선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나를 이끌었다.
손끝으로 화분을 쓸었다. 새싹은 여전히 작고 푸르렀다. 그 생명은 이제 나와 닮아 있었다. 버텨내는 법을 아는 존재. 나는 화분을 창가로 옮겼다. 햇살이 닿는 자리였다. 내 마음도 거기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고 싶지도 떠나고 싶지도 않은 기묘한 경계였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그 문 앞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출구 앞이었다. 새벽녘 첫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나는 내일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이 나를 떠난 자리에 이제는 내가 나를 데려가야 한다. 봄이 왔다. 나는 낡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접었다. 많은 것을 챙기려다 결국 절반 이상을 다시 꺼냈다. 버리고 나니 오히려 가벼워졌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가벼움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위에 화분을 올려두었다. 새싹은 여전히 작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곧게 자라 있었다. 그 생명을 보며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내가 떠나도 이 작은 잎은 스스로 빛을 향해 자랄 것이다. 이제 나도 그래야 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니 이 집은 참 조용했다. 수많은 날을 함께 보낸 부엌, 식탁, 침대, 커튼, 시계. 모든 것이 나를 붙잡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놓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나를 깨웠다.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다. 회색빛 사이로 옅은 푸름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하루의 시작이자 내 인생의 새벽이기도 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아파트 단지, 약국, 오래된 세탁소, 그리고 동네 카페. 그 카페의 간판을 스쳐 지날 때 문득 그 이름이 떠올랐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덧없는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 있었다. 울지 않았고 눈빛이 단단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드디어 나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도착한 곳은 시외의 작은 마을이었다. 시어머니 묘가 있는 언덕 아래 집. 순애가 언제든 와도 된다고 했던 그곳이었다. 문 앞에 서자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맞아주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 향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다. 이곳에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아무 시선도 없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낮에는 순애와 함께 밭을 돌았다. 흙이 손톱 밑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이마를 스쳤다. 작은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순애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위로였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편안해졌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밤 냄새가 들판을 타고 퍼졌다. 순애는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나는 그 옆에서 국을 떠냈다. 소리 없는 하루였지만 그 침묵 속엔 평화가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밥이 맛있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이 생의 감각을 되찾게 했다. 밤이 되자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편지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너는 내 맛을 찾으렴. 이제 그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참음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고 이해가 생존이던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살아남기 위해선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천천히 깜빡였다. 그 빛이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소리들이 내 심장의 박동과 맞물렸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나는 손에 쥔 펜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어머니, 저는 오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도 며느리로도 아닌 오롯한 지연으로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저 스스로 끌고 가보려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환승입니다. 글을 마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이상하게 손이 가벼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다. 그 사이로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이 내 손등을 스쳤다. 따뜻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 지난 모든 날들이 떠올랐다. 무너졌던 시간들, 울던 밤들, 닫힌 문 앞에서의 기다림.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멀리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갈게. 그리고 정말로 돌아갔다. 내 안의 나에게. 그곳에서 처음으로 숨이 깊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나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지연아, 잘 왔어. 그 이름이 내 귀 안에서 울렸다. 그 울림이 삶의 첫 새벽 같았다. 봄이 왔다. 이곳의 봄은 소리보다 먼저 냄새로 온다. 젖은 흙, 새잎의 풀레, 햇살에 데워진 나무 껍질의 미묘한 단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아래쪽이 넓어진다. 오래 닫혀있던 문을 하나씩 여는 기분이다. 아침마다 마을 도서관으로 향한다. 작은 건물, 낮은 책장, 손때가 묻은 표지들. 나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코트를 받아 걸고 아이들이 반납한 책에 먼지를 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느린 시간.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읽는 사람이 되고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된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잠잠해진다. 살아있는 문장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그랬듯 문장 하나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이제 안다. 점심 무렵이면 순애가 키친에서 나를 부른다. 따끈한 국물, 잘게 썬 파, 살짝 눌어붙은 밥 가장자리. 나는 레시피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리며 간을 맞춘다. 소금 대신 참기름을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국의 표정을 바꾼다. 참았던 것보다 지켜낸 맛, 버틴 것보다 골라낸 맛. 식탁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내 안의 빈자리들이 천천히 채워진다. 내가 나에게 밥을 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단단한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오후에는 화분들을 창가로 옮긴다. 이사하듯 조심스럽게 하나씩. 그 사이로 바람이 드나든다. 새싹들은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자란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명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다질 것이다. 물을 줄 때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떠오른다. 너는 내 맛을 찾으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찾고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잊고 있던 사람을, 도망치던 나를. 그 모든 길의 끝에 내 이름이 놓여 있다는 걸 이제 믿는다. 주말이면 언덕 너머 묘지에 오른다. 묘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는 동안 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는 붙잡는 법만 알았다. 지금의 나는 보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건 외면이 아니라 인사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려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남아있는 죄책감의 잔가지는 바람에 부러져 흩어진다. 언덕 아래로 내려갈수록 봄 냄새가 짙어진다. 내려놓는 일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나는 이 계절에서 배운다. 어느 날 오래 미뤄두었던 방 하나를 정리한다. 상자 속 사진, 결혼식 부케의 마른 꽃, 여행지에서 가져온 자갈 3개. 30년 동안의 시간이 층층이 눌려 있다. 필요 없는 것을 곤란의 봉투에 담고 남겨둘 것을 다시 싸는다. 버리는 일은 잔인하지 않다. 나에게 돌아오는 일에 가깝다. 선반 맨 위 마지막 빈칸에 레시피 노트와 편지를 나란히 세운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증거처럼 쥐고 있지도 않는다. 내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리. 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니 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얇아지고 투명해진다. 빛이 닿는 곳이 넓어진다. 때때로 휴대폰이 울린다. 미뤄둔 안부들, 조심스러운 소식들. 나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답한다. 변명도 설명도 과한 친절도 없이. 필요한 만큼의 거리, 지킬 만큼의 마음. 나의 문장을 나 스스로 선택하는 일. 그 간단한 동사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안다. 나를 애써 깎아 맞추지 않는 것, 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 나의 침묵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들 역시 용서의 형식이다. 나를 향한 해질녘이면 정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창틀 위에 그림자가 길어지고 컵의 물에 햇살이 반사되어 천장에 반짝이는 점을 만든다. 그 점을 눈으로 좇다 보면 어린 날의 감각이 돌아온다.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던 때,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던 때. 그때의 몸이 지금의 마음을 다독인다. 괜찮다고, 늦지 않았다고. 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을 반쯤 닫는다. 바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끝까지 듣는다. 밤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어둠은 사라짐이 아니라 숨 고르기다. 스탠드를 끄고 누우면 먼 데서 기차 소리가 들린다. 예전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소리처럼 들리던 그 리듬이 이제는 돌아오는 발걸음의 박자로 들린다. 내게로 돌아오는 길은 의외로 조용했고 생각보다 짧았다. 다만 오래 걸렸을 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 몸속의 빈방들의 불이 켜지듯 따뜻해진다. 그 불빛 아래서 나는 내 이름을 또렷이 부른다. 들리지 않아도 좋다. 부르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봄의 끝자락 작은 일이 있었다. 도서관 앞 벚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꽃잎이 내 어깨에 앉았다가 손등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지려고 피었고 피었기에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과 시작이 서로의 형태를 빌려 존재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 순간 지난 계절의 아픔들이 고요한 물결처럼 멀어졌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올린 웃음이 아니라 생겨나는 웃음.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온도.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지어지는 표정. 그 표정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이런 얼굴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저녁 작은 테이블 위에 오늘의 기록을 놓는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밑줄, 밭에서 꺾어온 어린 상추잎, 창가에서 새로 튀어나온 연두빛. 그 사이에 편지 한 장을 더 보탠다. 어제의 나에게 쓰는 짧은 메모. 오늘도 잘 버텼고 조금 더 살아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면 아주 오래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앉는다. 나는 불을 끄고 창문을 반쯤 연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온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커튼을 가볍게 흔든다. 그 흔들림이 내 맥박과 닮았다. 이제 안다. 환승은 역과 승강장, 표와 시간표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건너가는 일만을 뜻하지도 않았다. 진짜 환승은 타인의 인생에서 내 인생으로 갈아타는 일. 누군가의 기대와 역할에서 나의 이름과 기쁨으로 갈아타는 일. 플랫폼의 끝에 서서 망설이던 발을 한 칸 옮기면
전혀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분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겁은 나지만 두렵지 않다. 손바닥에 살아있는 온기를 믿는다. 내가 나를 잡아주는 감각을 이제는 잊지 않는다. 잠들기 전 창가의 화분을 한 번 더 살핀다. 아주 작은 새순이 또 하나 흙을 밀어 올리고 있다. 내일이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생은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알아차리든 말든 스스로의 속도로.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봄의 냄새가 더 또렷해진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두드린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른다. 그 숨이 방 안을 채우고 내일의 빈자리들을 따뜻하게 예열한다. 이 집에 다시 봄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도